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진실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진실이 오늘 정말 약간 소름 끼쳤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이제 단독 기사인데 네.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지난 대선 20대 대선 전날 475만 명한테 약 4천만 원을 들여서 문자를 살포를 했습니다. 4,800만 원. 4,800만 원인가요? 네. 4,800만 원을 들여서 문자를 살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이 조작 녹음 있잖아요. 네. 요거가 달려있는 뉴스타파 기사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낸 겁니다.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뭐냐면 저 문자를 자, 이 제목이 이재명 억울한 진실입니다.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고 해갖고 저렇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간 거는 네. 저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475만 명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김만배 음성 파일,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 저축은행 사건 해결. 저런 뉴스타파 기사를 이렇게 누르면은 저 뉴스타파 기사로 연결되게 해갖고 저거를 바로 475만 명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선거 전날. 전날이니까 네. 선거가 투표가 3월 9일이었고 네. 저게 3월 8일 네. 오전 9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선거 직전 날 저걸 뿌려서 네. 효과를 네. 극대화시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게 저 인터뷰 자체를 뉴스타파가 네. 공개한 게 네. 선거 사흘 전이잖아요. 네, 네. 선거 사흘 전에 공개를 하고 네. 그 다음 날인 선거 이틀 남겨두고서 네. 저기 일요일 밤이었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나온 지상파 MBC 뭐 이런 기자들이 그걸 네. 또 심층 보도를 해가지고 네. MBC 뉴스데스크 쫙 같은 경우는 풀어주고. 저기 어디입니까? 산불이 엄청 나가지고 다른 네. 신문들은 다른 방송들 전부 산불 뉴스 할 때도 예. 뉴스타파 MBC는 저걸 토업으로 4건이나 다뤘거든요. 맞습니다. 토업은 아니고 산불 잠깐 네, 하고 네. 4건 연속으로 네.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둘째 날 하고 네. 셋째 날은 저거군요. 셋째 네. 날은 또 민주당에서 475만 건 문자를 뿌리고 네. 이건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내 주위에서는 윤석열 지지자가 더 많았는데 왜 투표 결과가 0.7%밖에 차이가 안 났을까? 이게 정말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그 여론조사 공표 그렇습니다. 금지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한 4%막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왜 실제로는 0.7%밖에 안 될까? 야, 큰일 날 뻔했네. 네. 윤석열이 원래 지고 있었나? 뭐 이런 의문들을 가졌었는데 정말 이런 요인들이 혹시 작동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이 아니라서 네. 일일이 검증은 못 해보지만 네. 만약에 대규모로 돈을 들여서 네. 한 100만 명한테 네. 저기 475만 건 보냈으니까 네. 100만 명 상대로 저 문자를 받았습니까? 네. 저 문자 받고서 혹시 지지 후보를 바꿨습니까? 네. 지지 후보를 정했습니까? 라고 예, 예. 물으면 네.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게 돈이 네. 엄청 들어요. 네. 문자 많이 보내는 것도. 예. 그럼요. 한 지금 번에 보니-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예, 이 보니까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가 네. 건당 단문 10원, 장문 30원.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400만 건씩 못 보낸대요, 잘. 네. 근데 저거는 막판에 완전히 그냥 네. 몰빵을 한 거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 사전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보면 네, 사실 저 민심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시작되는 게 3월 2일입니다. 네. 3월 2일부터 그러니까 3월 9일이 투표 날이니까 3월 2일부터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3월 그러니까 1일까지 했던 그러니까 네. 투표 8일 전까지 조사했던 거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들 대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라고 하는 PNR에서 한 거 네. 보면은 46.5% 대 42.5%로 네. 윤석열 당시 후보가 4.0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네.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서도 46.3% 대 네. 43.1%로 네. 윤석열 후보가 3.2%가 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더구나 추세가 어땠냐면은 네. 리얼미터가 2주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같은 네.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표 차이가 1.5%포인트였어요. 네. 1.5% 차이 났던 게 같은 조사에서 3.2로 늘어난 벌어졌다는 거죠. 것은 네. 저 추세가 네. 벌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판 일주일 남겨놓고 나온 조사기 때문에 한 4%, 3, 4%니까 네. 뭐 일부는 오차범위 아니고 어떤 건 오차범위 네. 바뀌기도 하지만 저 정도 차이는 실제 투표에서도 유지될 네. 거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니까. 맞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8.56%니까 네. 여론조사 때보다 실제 투표에서 올랐고 네. 이재명 대표도 네. 42, 43으로 계속 오르면서 많이 뛰었어요. 네. 문제는. 네. 자, 윤석열 후보는 한 2% 남짓 맞습니다.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4%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기존의 지지층이나 냉담층이 그쵸. 돌아섰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문자가 나는 국민의힘이야, 나는 윤석열이야라고 했던 사람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않았을 거고. 하지만 이재명 껄쩍지근한데 대장동 그거 그쵸. 저 이재명 한 거 아니야?라고 나 그냥 투표는 안 할래 했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몰아넣는 효과는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층이나 그렇죠.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네.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후보에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네. 약간 불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네. 김만배 신앙님 네. 녹취를 보면은 네. 그거 봐. 야, 이거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네. 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네. 라면서 네. 표를 결집해주는 효과가 더 컸고 그렇죠. 그 결과가 0.7% 네. 포인트 차이였고 네. 요거를 조금만 더 했으면 그렇죠. 뒤집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네. 민주당 내에서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이 네. 나온 다음에 네. 아니 이걸 이때 할 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 사전 투표 때 했었어야지. 아. 국외전 투표니까 네. 사전 투표 때 했으면은 네. 더 좋았지. 네. 라면서 왜냐면 0.7%보다 넘어설 수 있었을 테니까 네. 아쉬워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더 어마어마한 게 아까 사흘 전에 발표하고 지상파들이 둘째 날 이틀 남겨놓고 퍼뜨리고 네. 하루 남겨놓고는 민주당이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뿌렸다는 게 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필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가 공소시효가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지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 뉴스타파에서 나온 저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6천만 원 세 권,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지급하고 김만배가 신앙림 씨에게 이거를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입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손방망이에요. 가짜 뉴스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게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정말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더구나 이거는요. 네. 손해 본 것도 4,800만 원 들어간 돈 있잖아요. 네. 다 보존받아요. 여러분 저 맞습니다. 문자 보낸 돈 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 지금 민주당이 대선 때 저거 포함해가지고 네. 저게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네. 한 7억 원 정도 썼대요. 문자 네. 발송비에. 네. 근데 뭐 대선에서 47% 가까이 받았으니까 네. 당연히 돈 다 회수하는 거죠. 보전을 네. 받아서 네. 결과적으로는 마음 놓고 네. 국민 세금으로 네. 투표 하루 남겨두고 가짜 뉴스 유포시킨 거죠. 유포하는 돈을 예. 우리 세금으로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세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식의 작업, 예. 이런 식의 공작이 지난 대선으로 끝이었냐? 아니라는 증거.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선거, 우리의 투표는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네. 아시안 게임이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아시안 게임에 뭐 중국을 응원합니까, 한국을 응원합니까? 이 클릭 조작 있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해외에 있는 인터넷 네. 주소 예. 2개에서 1989만 클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네덜란드의 IP 주소, 즉 인터넷들도 다 와이파이들 다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주소가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클릭이 어디서 나왔지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하고 네덜란드에서 거의 2천만 클릭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느냐? 결국 특정 IP에서 집단적으로
일부러 클릭을 유도했다 하는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2천만 명이 맞다면 네. 그 IP도 최소 뭐 네. 중복을 한 사람 몇백만 명 있다 쳐도 네, 네. 한 1,800만 개 정도의 IP에서 네. 발송이 돼야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딱 2개인 거예요. 저거는 네. 네덜란드의 한 군데, 네. 일본에 있는 한 군데서 이른바 저게 이제 자기들 추적 못하게 하려고 네. 국내에서 하면 바로 걸리잖아요. 네, 네. 그 IP 주소에 있는 곳을 찾아가면은 우회하죠. 예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어디서 네덜란드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네. VPN이라고 VPN. 하는데 네. 우회. 가상 사설망, 가상.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망이에요. 그걸 그런데 그냥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우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를 왜냐하면 우회하는 일종의 인터넷 주소를 속이는 세탁하기 위해서 예, 속여버린 저렇게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예.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찾지 추적을 못하게 하는 건데 네. 바로 저게 작전 세력이나 맞습니다.